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봉식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자막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미 미디어 TV 저 김홍근 대표, 우리 최봉식 대기자, 최베드로 TV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씩 들어서 최베드로는 예, 또 현직 목회 활동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빠지고 예. 자,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아주 그 난감한 분위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봉식 대기자가 한국 TV 뉴스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어떤지 거기 또 이렇게 알아보고 또 오동훈 그 공수처장, 예, 아니 공수처장이 아니죠. 맞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한번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그걸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뭐 예.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예. 오늘 또 오전 11시에 한남동 그 대통령관 저 체포영장도 갔는데 예. 한 10만 명의 보수단체들이 막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또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예. 뭐 급박스럽게 또 지난 31일 날 헌법재판관 그 뭐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예. 그 두 사람을 임명을 하고 예. 또 한 명은 또 합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예. 그런 가운데서 또 정진석 비서실장 및 그 수석 비서관들이 또 다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는 가운데 정진석만 사표 수리한 걸로 이게 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봉식 대기자님,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쓴 글이 있다 그랬죠? 예, 예. 예, 그거를 먼저 한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글씨가 보이겠습니까? 예, 보입니다. 네, 잘 잠깐 보이네요. 조금 크게 할까요? 예. 이 정도면 됩니다. 예. 네, 예. 조금 크게. 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애국 시민들한테 이렇게 편지문 형태로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우선 이거부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네.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글씨를 크게 보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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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네. 있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쪽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 선거 기간에 네.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아, 그래요? 꿈을 꿨는데 그 놀라운 꿈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네. 선거 유세를 하는 그 시절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
꿈에서 만났어요. 그랬구나. 예, 만났는데 각별한 사이가 돼버렸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외롭게 이렇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대단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외롭게 모습이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꿈이 꿔질까 하는데 현실이 있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92명을 가진 거대 야당이 뭐 탄핵 중독에 걸려서 뭐 장관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고 또 뭐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검사들 탄핵하고 이런 그리고 뭐 예산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고 또 많은 악법들을 제정해서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묵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외롭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담화에서도 분명히 밝혔죠. 그 종북 주사파가 존재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있는데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아주 내용이 분명하게 돼 있죠.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령 선포한 것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선포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본인이 대통령을 임기를 다 채우게 편안하게 하려면 계엄령 같은 거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한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미국도 또 캐나다도 호주도 또 독일에서도 또 대만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가 바로 세계적인 화두가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부정선거에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중심 역할을 했다 하는 지적도 있고 중국이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에 중심 국가가 이 대한민국과 또 중국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이 선거 체제 이것이 부정선거 특히 이제 사전선거에 부정선거가 많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많은 그 애국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그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조중동이라 뭐 KBS, MBC, SBS 이렇게 그 주요 언론이 언론이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또 탄핵 반대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들 수많은 국민들의 이 외침을 외면하고 이 반대 입장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지금 이 윤석열 뭐 탄핵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언론이 정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정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네. 서울 현장 취재를 위해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한남동 관저는 아니잖아요. 한남동 관저에 갔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한남동 예. 관저에 보면은 예, 예. 이 자유우파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뭐 95% 99%입니다. 뭐 그 현장에 가서 반대측도 거기에 있습니까? 예?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도 탄핵을 같이 원하는 있나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뭐 너무 이상합니다. 뭐 양측이 다 있다고 양측에 해서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보도를 예.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그 현재 그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자체도 지금 예. 잘못된 걸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찬성을 원하는 쪽은 무슨 소리냐, 빨리 체포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예, 그것이- 보수단체에서는 아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네. 하원에서 1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발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조사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 하원에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상원에서 최종적인 결정하는데 상원에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이제 생겼을 때 하원에서 1년, 상원에서 6개월,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 탄핵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네. 열흘도 안 돼 가지고 막 탄핵 발의가 돼 가지고 하고 한 11일인가요? 네. 3일 날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14일 날 12월 3일 발령하고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네.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다음 날 바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서 의결은 즉시로 해제를 했습니다. 네. 계엄령을 해제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해서 바로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이것이 내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네,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사도 안 해보고 언론에서 떠드는 네.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도 없이 뭐 그 탄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탄핵이 바로 내란이다. 이런 프랑카드가 이게 퇴정시에 붙어 탄핵이 있더라고요. 내란이다. 탄핵이 내란이다. 그래서 우리 최봉식 대기자가 이 글 쓴 내용을 이래 보니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난감하다. 난감하다는 뭐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그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예. 이제 대통령 이제 탄핵해놓고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헌법재판 재판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쳐들어왔다고 하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를 하고 또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그 판사 출신이고 경상
남도 산청군 출생이고 뭐 서울 고등법원 뭐 판사도 했고 좀 연구관도 했고 특이한 내용이 좀 알려주시죠. 그런데 예. 뭐 논란 및 사건 사고라고 이제 예, 나무 위키에 있는 것을 예. 한번 제가 예.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예.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논란이 됐던 것들을 여기에 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어쨌든 한번. 공수처가 자꾸 와서 지금 체포 영장을 예, 예. 해서 예, 예. 예, 체포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무리한 뭐 권한 남용을 해서 예. 이렇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란 및 사건 사고로 해가지고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004년 3월 29일 네. 이근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게 정치 헌금 300만 원을 후원하여 논란이 되었다. 큰 돈은 아닌데. 큰 돈은 아니지만 정치인에게 했다는 거. 공직자가 정치 헌금을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특이한 사람이네. 특이한 사람이죠. 예. 그것도 이제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렇죠, 전신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당시 인천지법 판사였지만 직업을 또 자영업으로 기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기재했다는 것이 아니까. 그거 뭐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사람이네. 예. 공수처장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기재한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하. 이거 거짓말을 뭐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네. 이거 아주 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네. 이렇게 보이고요.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오라? 그렇게까지? 현직 판사가 자기 그러니까 뭐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는 운전기사를 자기 아내로 채용해서 했다. 야, 이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네.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요즘에 맞는 사람이긴 하네. 20대 딸에게 예. 성남의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야. 20대 딸에게. 오 공수처장의 딸은 20세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네.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 김모 씨로부터 구매를 했는데 네. 이게 뭐 딸 간의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 공수처장인 아버지로부터 네. 3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아서 구매 대금을 냈다. 증여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본인은 아내가 실제로 운전기사로 수행했으며 또 딸 관련해서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절세였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다고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거침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조국하고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사람이니까 또 체포영장을 그냥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또 해가지고. 이제 그 공수처가 사실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없어요. 그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기관도 아니고 예. 공수처 법에 내란이라는 그 명문 규정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사실은 내란이죠. 예. 이재명 내란에 생각 안 듭니까? 이재명이요? 예. 저는 이재명 뭐를 잘못했는지 알고 계세요?
이재명이 뭐 제가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재명이 전과 사범이더라고요. 전과 사범이요. 전과 사범인데 그 전과 그 기록을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전과 사범 내용이 정말 이 사람은 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잡범이라 얘기하는 거나. 이 사람은요, 구의원도 사실 후보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의원 후보도. 구의원도 안 될 사람. 기초단체 의원 후보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과가 사범인데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검사 사칭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도로교통법 위반, 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이런 뭐 제목도 있고 선거법 위반 있고 이거요 음주 그 해서 벌금 낸 것만 있어도요 구의원 후보에서 다 탈락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형수하고 이게 말다툼하는 거. 그거 봤어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는 완전 이 시대의 폐륜하지. 어떻게 보면 뭐 구의원 후보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는지 우리나라 정말 이거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이재명을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뭐 거의 60% 이상 나와요. 그 우리나라가요. 그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이 전과 사범인 거를 아는지 그 이 정체를 아는지 그 형수한테 욕설한 거를 혹시 봤는지 무조건 아닐까? 글쎄요. 전체 이해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여론이 여론조사 이것이 실제로 맞는지 이런 게 전과 사범이한테 40%를 지지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 여론조사는 지금 37%까지 올라왔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논란이 있냐면요. 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면 이게 반국가 세력인 거 분명히 맞아요. 어떻게 미군을 철수합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에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이 있고 있는데 한미 동맹 때문에 지금 70년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한마디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에는 반국가 세력이다. 미군 철수하라고는 이거 하나만 봐도 반국가 세력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연반제 통일을 주장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연방제 북한 통일. 주장이 지금. 그 북한식.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연반제 통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감이라고 해서 그렇게 여론조사가 좋게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기 때문에. 윈윈 미디어 TV에서 계속 얘기해 주자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불만이 삼성을 해체해야 된다. 현대를 해체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건 뭐 완전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랬나? 그러면은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재명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네, 정말. 기업을 해체한다.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기업이 10개, 20개 더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 기업을
재벌을 대기업을 해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미군 철수 또 뭐 연방제 통일 재벌 해체 이런 주장하는 정말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그 형수에게 욕설한 걸 내가 들어볼 때요. 이거는 그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이지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지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에 대한 정체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재명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고 내란 선동을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이들 세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뭐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 내란을 선동해왔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주 알려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예. 자, 지금 최상목 요분,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지금 무리한 면이 막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하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급해. 최상목 좀 견뎌야 되는데. 최상목 씨에 대해서 이게 제가 조금 뭐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번 통해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법대 출신이더라고요. 법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고시를 봐서 법제처 저기 이제 기획재정부 이렇게 장관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그 밑에서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논란이 되는 걸 보니까 정유라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최상목 이 장관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그 탄핵 정국에서 그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발탁해준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에 이렇게 해서 그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그 장관을 대통령실에 수석 비서로 또 해주고 또 장관으로 발탁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헌법재판 2명을 장관들하고 상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문수, 유상임, 그다음에 유철한, 김태규, 이완규 이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뭐 장관, 과기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또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목소리 높이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한 총리도 못한 결정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저는요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2명만 임명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민주당하고도 이제 협의가 됐고 또 국민의힘하고도 협의가 되고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하고도 다 협의돼서 그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씩 임명한 줄 알았어요. 이제 국회 추천은 그 과정을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에서 1명, 또 야당에서 1명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협의회에서 1명씩 추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1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추천하고 한 명은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 여기 청문회 그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아예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을 비롯한 그 거대 야권에서만 이제 청문을 하고 그 채택을 해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은 이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네. 그게 여야 합의도 안 된 상황을 나중에 물어보니까 혼자 결정했다고 혼자 그러더라고.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밤에 혼자 그냥 고심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상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예. 이상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격양되고 또 간담회 자체가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 이 장관들도 다 뭐 그냥 뭐 격양돼서 막 그 송토하는 장이 됐고 송토하니까 또 뭐라고 했느냐면 아주 사직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나왔는가 이게 봐.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예. 정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그게 되고 근데 이게 최대행이 관료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는 것 같고 또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또 따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안정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민하다 그런 얘기죠.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새가 어디가 더 새가 더 세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또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 처벌을 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참 그 여러 가지로 뭐 수백 명이 막 수사를 받고 국정농단 사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수백 명이 막 그 수사를 받고 징역 가는데 거기에서도 재밌는 얘기가 빠져나왔- 있어요. 이 사람은 용산에서 경제수석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전직 대통령 고위 관계자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 이 사람 메모를 안 한대. 메모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박근혜 탄핵할 때 아니, 꼬투리 안 잡기 위해서. 꼬투리 안 잡히기 예, 위해서. 메모를 해놓으면 그래요? 꼬투리 잡히잖아. 야, 좀 아니 난 굉장히 개찮게 보고 있는 건데. 나도 그 이 양반이 예. 저기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뭐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야, 근데 또 버텨도 되는데 버티질 않았어. 뭐 바로 좀 27일 날 했으니까 31일 날 했으면 이건 뭡니까? 정광석화지. 그렇죠. 이제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도 뭐 그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지금 뭐 사면 초과에 중에서 뭐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을 위시해서 비서관들이 다 지금 사표를 냈잖아요. 그 사표 꼭 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 뭐 의사 표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강력한 의사 표시다 할 수 있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이전에 저는 아쉬운 점이 그러면은 그런 의사 표시를 사전에 좀 해서 만나서 하고 뭐 전화로라도 해서 의사 표시를 장관들도 하고 또 그 비서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야지. 끝나고 나서 사표 내는 것이 책임있는 모습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 실장만 사표 수리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야 그럼? 그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정진석 그러면은 또 중장감 있는 사람이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 딱 수리해가지고 좀 힘을 빼는 그런 꼴이 됐네요. 그런 꼴이 된 거죠. 자 어쨌든 그 이제 최상목 대행은 누가 봐도 그 본인이 좀 오래 해야 되겠다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또 탄핵 당하면 그 다음이 누구냐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그 부총리급이잖아요, 거기도. 근데 그 사람 경제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된다는 거죠. 그걸 걱정해서. 아니 근데 지금 경제 부총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 본인이 맡아서 했을 때 뭐 환율이 급등하고 뭐 본인이 맡으면 뭐 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맡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그게 됩니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자기의 절박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2조 때문에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는. 아, 그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이게 이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비판이 있느냐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비상계엄할 때 이제 장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을 얘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근데 이거는요 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 참모들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 그 참모들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참모들이 당신 월권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가 봐. 그러니까 본인이 나 월권한 측면도 있다. 자꾸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박차고 또 나왔어요. 장관들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이거는 그러니까 간담회가 중단돼 버렸지. 이거는 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지도자로서의 품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예, 뭐 이제 부총리도 하는 거지만 그 기재부 장관, 기재부의 마피아가 윤석열 정부를 팔았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마피아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마피아가 뭡니까? 마피아가 뭐예요? 강제로 그냥 불법으로 막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좀 걱정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주변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폭넓게 통찰력 있게 해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여권 주류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있냐면 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저 그 밑에 깔린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판을 깔아줬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야, 그거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이번에 이제 들어갔는데 8인 체제를 갖췄잖아요. 8인 체제를 갖대 조한창이라고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 사람 추천한 사람이 있고 또 정계선이라고 이번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장이죠. 영장 이번에 그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가 서부지법으로 한 것도 참 너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고용원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야? 공수처. 그렇죠. 오동훈. 공수처장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요. 어제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일을 서부지법에 그 영장 청구해서 서부지법이라는 게 보니까 다 좌측이야. 정계선이가 법원장이고 또 마은혁이라고 여기 헌법 재판관 추천된 거기가 부장판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장 판사가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야. 공교롭게. 그러니까 영장에 나올 수 있는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뭐 집행하는 게 아니라 편향된 이 법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다가 청구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판을 다 깔아줘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8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에 어떤 그 뭡니까 선고, 심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정상적인 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국민의힘에서 추천은 이 사람도 좀 조한창인가요? 조한창. 이 사람도 보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 65년생이 유튜브나 안에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으로 보니까 희한한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한동훈 그 대표 시절에 추천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요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네. 옹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어허, 있더라고요. 참나 아주. 그 희한한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혀 또 자유 민주주의 안 또 맞네.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어허.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 인용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추미애나 박범계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할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을 임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해서 황교안 대표는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헌법재판 청문회 과정에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을 임명해도 된다. 이따위 소리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문제가 있네. 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제 2명이고 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2명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이 1명 있고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1명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국회 추천한 사람이 1명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뭐 비율로 보면 5대 3 정도 됩니다. 5대 3. 5대 3이면은 5가 여권이라 이거죠. 아니 5가 야권이고. 야권이에요? 야권이고 이제 3이 불리하네. 3이 여권인데 원래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있는 쪽이 항상 9명이면 6명을 해주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9명이니까 아니지. 8명. 8명이니까 8명. 거꾸로 돼야 되거든 원래.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가 5대 3으로 되어 있어요. 5대 3이면 정확하게 3명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지금 조한창이라는 사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압지졸이에요. 아니 뭐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당의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조금씩 하자는데 많이 해버렸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뭐 체포영장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일요일 날, 1월 5일, 6일인가? 6일이죠. 6일인가요? 5일인가? 한번 보세요. 맞아요. 5일이요, 5일. 그 일요일이 좀 걱정돼요. 5일이네요. 예. 5일 날? 근데 그날 또 올라갈 수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못 올라가죠. 혹시 그때 움직일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보수 단체들이 뭐 매일 잘 막아야 되겠지만 1월 5일 날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지금도 거. 뭐 1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막아서고 있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민주, 정의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봉식 대의장께서 감사합니다.